4월 9일 낮 인천대교에서 벌어진 일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해진 한 줄의 속보. 언론계 출신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름보다 상황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김진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생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진은 이미 대중에게 잊힌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관통한 정치부 기자였고 논설위원이었으며 방송 패널이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 여전히 자신의 해석과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인천대교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들은 그대로의 사건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결론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까?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의 간격입니다. 김진은 사건 직전까지도 공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정치 현안을 분석했고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비판과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표정도 어조도 화면 속 존재감도 특별히 무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내면을 화면 몇 장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중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분명합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자신의 언어로 정세를 정리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가장 극단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했는가? 이 질문은 자극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공개적으로 살아온 인물일수록 마지막 장면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비어있는가입니다. 확인된 것은 장소와 시간, 구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 즉 왜 그 장소였는지, 왜 그 시간대였는지, 왜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공백이 많습니다. 공백이 많을수록 억측은 커지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래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장소의 상징성입니다. 인천대교는 이미 여러 차례 비극적인 사건들로 언급되어 온 곳입니다. 구조 접근성의 한계, 도량의 특성, 대응 시간 문제 같은 요소가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 단순히 안타까운 장소였던 것인가? 둘, 하필이면 왜 많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였는가? 장소는 늘 말을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의 마지막 장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보다 먼저 장소의 의미를 읽으려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언론 보도의 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대형 정치 이슈처럼 정리된 흐름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 그리고 뒤늦은 확인 보도가 뒤섞이며 확산됐습니다. 이것이 단지 유족 배려 때문인지, 확인 절차 때문인지, 혹은 사건 자체의 성격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진 정도의 인물이 남긴 마지막 소식치고는 초기 정보의 흐름이 지나치게 불균형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중함만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민감한 맥락 때문에 누구도 먼저 선명한 문장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김진이 단순한 시사 유튜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론과 정치, 보수 진영 내부의 관계선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의 마지막 소식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유통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김진의 최근 위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논객으로 소비됐지만 만년의 위치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방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진영 안에서도 불편한 말을 던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위치에 선 인물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외로운 지점에 놓이기 쉽습니다. 내 편도 완전히 아니고 상대편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애매한 지점. 정치권에서는 이런 위치가 가장 소모적입니다. 김진이 최근까지도 정치 현안,
권력구도, 보수 재편, 인물 평가를 거침없이 말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건의 직접 원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정치적 위치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압박이 오랜 시간 누적됐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갑작스러운 비극으로만 소비하면 중요한 층위가 사라집니다. 김진의 죽음은 한 개인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었던 자리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려 했고 누구와 가까웠으며 누구와 멀어졌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긴장과 고립이 쌓였는가. 이런 질문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경찰이 실제로 어떤 자료와 정황을 확보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결국 공식 확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확인된 정보보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군가 지나치게 빨리 덮으려는 듯한 인상.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을 비보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아직 믿어서는 안 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너무 빠른 결론도 위험하고 너무 조용한 정리도 위험합니다. 김진이라는 인물의 무게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과 언론의 언어를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의 마지막을 몇 줄짜리 문장으로 봉합해버린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가장 큰 왜곡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진의 최근 발언들,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실제 위치 변화, 그리고 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정치적 파장까지 남길 수밖에 없는지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즉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지점까지 몰아갔는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진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둘러싼 맥락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은 단순한 시사 진행자도 아니었고 은퇴한 원로 언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의 한복판을 해석하던 사람이었고, 특히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과 방향 상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짚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늘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근까지도 보수 진영의 전략 부재, 인물 경쟁력, 리더십, 위기, 그리고 정치적 오판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진은 단지 시사를 논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 내부의 흐름과 감정을 너무 가까이서 읽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그런 위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압박을 더 무겁게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거는 김진이 최근 보여준 위치의 애매함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 논객으로 알려졌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그 정체성은 오히려 더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정 진영을 맹목적으로 감싸기보다 같은 편 내부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고 기존 질서의 허점도 주저없이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소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태도가 가장 피곤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순간 그는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의 최근 발언 흐름을 보면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우파 스피커가 아니라 보수 내부의 균열과 피로,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을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박수도 받지만 동시에 깊은 반감도 사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소모되는 자리는 적을 많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아군까지 불편하게 만든 사람의 자리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그의 마지막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이 왜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가 서 있던 자리 자체가 매우 예민한 위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 공개의 속도와 방식입니다. 보통 이 정도 인물이라면 사망 사실이 정제된 기사,
공식 반응. 생전활동 정리 정치권과 방송계 평가라는 순서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상하게도 초반 흐름이 흐릿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름이 돌고 일부 매체가 뒤따라 확인하고 뒤늦게 정치권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확인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진처럼 언론계와 정치권 모두에 발이 닿아 있는 인물의 마지막 소식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유통됐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흐름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조용한 것도 이상합니다.